안녕하세요. 또이스의 내피셜 김이사입니다. 자주 뵙네요, 여러분. 오늘 11월 5일 88 부동산 대책의 후속으로 국토부의 신규 택지 발표가 있었습니다. 수도권 신규 택지 5만호 공급 발표. 이번에 발표된 신규 택지는 나빠 보이지만은 않아요. 서울과 서울의 경계로부터 10km 이내에 약 5만호. 총 4개의 택지 발표가 있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일단 먼저 의정부의 용현지역 7,000호, 그리고 의왕의 오전 왕곡 지역이 14,000호, 그리고 고양 대곡 역세권 지역의 9,400호, 마지막으로 서울 서리풀 지역의 2만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저의 뇌피셜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의정부 용현지역입니다. 의정부는 군사시설이 많았잖아요. 지도에 보이다시피 주변에 아파트 개발이 있었는데도 굉장히 좋은 땅에 군사시설이 딱 하고 있으니까 좋은 땅이지만 개발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도 주식시장에서 말하듯이 일종의 한국만이 갖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일까요? 하지만 주변에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만으로 어떤 인프라를 기대하긴 어렵고, 지구 내 도심에 부족한 문화, 체육, 자족시설을 보완하겠다, 이렇게 사실 발표가 되었는데 그렇게 의미 있는 세대수는 아니에요. 7,000세대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여기에 무언가 시설을 넣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역 내에 유의미한 모습을 보일 것 같지는 않아요. 무엇보다 이건 정말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평택 고덕신도시의 경우에도 군시설 관련 협의는 정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난이도도 굉장히 높다는 거 저는 눈으로 확인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를 빼고 본다 하더라도 규모나 입지를 놓고 봤을 때 딱히 시장에서 관심이 많을 것 같지 않습니다. 지역분들 죄송해요. 자, 두 번째, 의왕 오전 왕곡 지역입니다. 약 14,000호의 공급이 발표되었는데요. 경수대로나 과천 봉담 간 도시고속화도로에 연접했기 때문에 인접지역으로의 도로 연결성은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이 지역의 개발이 진행 중인 인덕원 동탄선, 속칭 인동선은 2029년에 개통이 예정되어 있는 건 맞지만 역사가 계획되어 있는 의왕시청역, 그쵸? 그 역사하고 이번에 발표된 지역과는 거리감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동선 역세권이라고 봐주기에는 솔직히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5km 내외에서 북쪽으로는 삼본도 있고 평촌도 있고 인덕원도 있고 과천도 조금 가면 있고, 남쪽으로는 수원의 화소동이라든가 조금 더 가면은 호매실까지, 사실 이 지역의 주거 시설이 없는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산업 시설이 수반되지 않으면 베드타운 이상의 의미를 보이기 좀 어려울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이번에 국토부의 발표에도 자료를 보시면 친수 공간이 풍부하여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이렇게 살기엔 좋아 보이지만 계획적 개발이 아니라면 난개발이 우려된다. 난개발되고 이제 베드타운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대신에 도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사업 유치 잠재력이 높으니까 인근에, 여기를 인근이라고 볼 수 있을지 저는 좀 생각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인근의 과천 지식정보타운, 과천 지정타랑 연계해서 의료 및 바이오 산업 유치를 좀 해서 자족 기능을 갖고 있는 자족 도시를 좀 만들겠다, 자족 기능을 확보한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긴 하는데, 글쎄요, 저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유의미한 택지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펜타 역세권이라고 하잖아요. 무려 5개의 철도 노선, GTX A 노선과 3호선, 그리고 경의중앙선, 서해선, 그리고 교외선이라고 2024년 말 개통 예정이라고 하던데 저는 교외선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총 5개의 철도 노선이 완성되는 대곡 역세권 9,400호의 공급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지역 사실 개발 계획이 굉장히 필요했던 지역은 맞아요. 그리고 이미 인프라가 완성되어 있는 화정지구가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개발 중에 조성되기 어려운, 충족되기 어려운 생활 인프라도 최소한의 불편함을 좀 감내한다면 해결이 가능해 보이는 굉장히 좋은 택지 같아요.
복합 환승센터 개발 계획과 더불어서 역세권 주변에 자족 업무 시설의 개발 계획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정말 잘 만들어진다면 작은 규모지만 뭐 관문 의미의 그리고 허브 의미의 굉장히 의미 있는 작은 도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철도망도 좋지만 도로망도 굉장히 좋아요. 자유로랑 광명북로는 서로 연계되는 도로잖아요. 그리고 수도권 제1 외곽순환도로, 그리고 서울 문산강 고속도로, 그리고 행주대교, 경기 남부지역과 김포지역과 연계되는 그런 주간선, 굉장히 의미 있는 도로가 교차되는 지역이거든요. 문제는 이 도로망이 이미 거의 포화 상태라는 거예요. 수송량이. 출퇴근 시간에는 거의 지옥이거든요. 여기에 만세대가 딱 하고 들어온다면 심지어 들어오는 만세대가 서울 서북부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정말 대단한 지옥이, 교통지옥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실 지역은 보이는 서울의 서리풀 지역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서리풀 터널, 방배동에 있는 서리풀 터널 그 근처인가? 아니, 그렇진 않고요. 방배동이랑은 가깝긴 하지만 거리감이 좀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부산에서 서울 방향으로 막 이렇게 가다 보면은 서울 다 왔다 생각드는 랜드마크가 있잖아요. 뭐가 있죠? 네. 현대자동차 사옥 근처에 있는 그 벨트라고 보시면 돼요. 강점으로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신분당선 라인이 지나간다는 건데요. 신분당선 라인을 끼고 있는 택지에 공급되는 물량이 무려 2만호. 이번에 발표된 5만호 택지 중에서 거의 반 이상, 거의 반 조금 안 되는구나. 거의 반 정도를 차지하는 물량이기도 해요. 이미 많이 훼손이 되어서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보기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자연을 해치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공주택 중심으로 개발한다. 사실 여기 있는 거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급되는 2만호에 55% 정도 되는 물량인 한 11,000세대 정도를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 서울시가 밀고 있는 미리 내 집, 그런 형태, 그리고 공공분양의 형태로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뭐냐면 10년을 거주 후에 낳는 아이 수에 따라서 거주 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아니면 20년 후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줄 건데 2자녀는 시세의 90%, 3자녀는 80%에 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내곡동이니 세곡동이니 말 많아도 어쨌든 강남은 강남이에요. 그만큼 선호도가 관심도가 높은 지역일 거라 보고 있어요. 그만큼 선호도와 관심도가 높은 지역이긴 합니다만 이 지역도 강남 순환 도시 고속도로, 그리고 경부 고속도로, 분당 내곡 간 도시 고속화도로, 이런 도로망 굉장히 좋은 도로망이잖아요. 부정하진 않아요. 하지만 상습 정체를 넘어서 출퇴근 시간에 거의 지옥이잖아요. 어쨌든 강남 지역인 만큼 산업시설의 유치나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타협을 한다 하더라도 생활 인프라 부분이라든가 도로 부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세밀하게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지역별로 한번 살펴봐 드렸는데요. 사실 입지도 되게 중요한 부분은 맞아요. 하지만 신규 택지 공급에 있어서 더 중요한 부분은 언제 분양할 수 있는가, 언제 공급될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에 분양하는가, 이 두 가지 내용이에요. 계획으로는 2029년에 분양을 해서 2031년에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7년 정도 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늘 경험했듯 공급이란 부분은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려요. 상기 신도시에 대한 발표가 언제 있었죠?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물론 올해 계획되어 있는 상기 신도시의 일부 단지의 분양은 있었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아직 토지 보상도 안 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7년이 아니라 10년, 아니 15년 이상 걸릴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번 발표된 택지들은 과거에 발표된 택지보다 그래도 나빠 보이진 않아요. 흠을 잡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이란 것은 언제나 즉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 현재 접근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너무 계획을 미루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가가 상승해서 분양가가 오른다는 부분을 보시지 마시고
지금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잃게 되는 시간적 비용 그리고 기회 비용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수도권에 공급되는 물량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물량 많아 보이지만 공급 절단 시대에 있어서 갈증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물량이에요. 3기 신도시 발표할 때 발표된 물량이 거의 100만 호 가까이 됐잖아요. 뭐 물론 다 세부적으로 다 발표된 건 아니지만 그만큼 이 택지가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물량이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경쟁률이 엄청 희박한 아주 치열한 경쟁률을 보일 분양이라는 거는 확정된 미래거든요. 현실을 직시하시고 너무 먼 미래에 대한 희망 고문 당하지 마시고 지금 적당한 구축, 뭐 지하에 주차장이 있고 4베이 아니 3베이도 괜찮아요. 이런 주택, 이런 아파트에 접근 가능한 분들이 계시다면은 용기 조금만 더 내셔서 내 집 마련 미루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상보다 조금 빨리 발표된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라도 신규 공급을 발표하겠다는 신규 택지에 대한 발표 내용 이렇게 조금 빠르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저희를 빨리 만나기 위해서 해야 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에게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짧은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래오래 우리 함께해요.